네, 이번 시간에는 이 STP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위치에서 VLAN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다음에 중요한 이 스패닝 트리입니다. 근데 이 스패닝 트리는 사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를 왜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실제 실무에서는 쓰는 명령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대로 모르고 입력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패닝 트리에 잘못 돌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계속 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루프라고 하거든요. 이 루프가 발생하면 전체 장애가 다 버립니다. 이 연결된 모든 장비에 통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패닝 트리는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STP를 쓰는데 이것을 잘못만 치다 보면 좀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꼬이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이어 2 가운데서 루프가 사이트별로 종종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STP 자체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STP 기술 자체가 계속 진보합니다. 기술이 진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 있는 기술 중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술도 많고 또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과 뒤에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그 테크트리를 한번 이해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을 완벽하게 모르더라. 이렇게 진보했구나 기술들이. 그걸 모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장애가 났을 때 문서를 찾을 때 이게 그때 돼서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막 헷갈리거든요. 이게 최신인지 이게 올든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STP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씩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문서를 보시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개론이 길었네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패닝 트리란 거는 이게 왜 발생했냐면 이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리던던시 구성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스위치 간에 만약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중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중화를 자 스위치가 원래 이렇게 포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게 만약에 누가 끊어버리거나 하더라도 이 단말 간의 통신이 어때면 끊기더라도 이렇게 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하면 되겠지 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선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링크가 아니라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단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를 이중화를 더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링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건데 여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만약 이게 죽으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잉여 구성이라 하는데 이걸 리던던시 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하고 국내 말로는 이게 중복화라는 표현하고 때로는 이제 다중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데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스위치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냐면 스위치 기능 제가 이제 다 5대 기능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플러딩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러닝 맥 테이블을 만든 러닝이 있고 그리고 이 필터링 포워딩 그다음에 에이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러닝이라는 건 스위치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채우는 거고 얘는 시간 일정 시간 통신 안 되면 얘는 삭제하는 거고 얘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나머지 포트로 전달하지 않는 게 포워딩, 필터링. 근데 플러딩이란 게 뭐라 했습니까? 이 플러딩이란 게 참 중요한데 이 플러딩이란 건 이렇게 스위치에 처음에 이 맥 테이블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통신이 처음에 이루어진다면 A가 C다. 그럼 A의 맥 주소가 만약에 11이라고 그냥 2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A가 A, C 정보가 처음에 없으니까 이렇게 통신이 딱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얘가
얘 C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한다 했죠? 다 뿌린다 했죠. 모든 포트로. 그래서 포트로 뿌린다 했으면 요걸 뭐라 하냐면 들어온 포트를 빼고 뿌리는 걸 요걸 플러딩이 난다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했죠? 이 포트 1에는 A 맥 주소에 만약에 일일이 이렇게 등록해 놓는다 했죠. 요렇게 해서 플러딩과 러닝이 처음에 같이 발생한다고 이제 스위칭 때 발생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플러딩은 결국 뭐냐면 들어왔던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포트 다 뿌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들어오면 자,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냐면 들어왔던 포트 이쪽으로나 빼고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포트로 뿌리는 게 플러딩이란 겁니다. 그럼 얘도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이쪽에서 들어오면 요렇게 뿌리는 게 플러딩이란 겁니다. 근데 이 플러딩은 언제 발생한다 했죠? 제가 플러딩은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했습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플러딩만 좀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플러딩은 우리가 범이라고 불렀죠. 범. 그게 뭐냐? 범 트래픽이 뭐냐면 요 범 B가 뭐라 했죠?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거나 멀티캐스트, 여러 명한테 보내는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나 그리고 여기 유니캐스트 중에 뭐냐면 unknown 유니캐스트라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unknown 유니캐스트는 유니캐스트인데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B, C 간에 통신하는데 A가 C로 보내는 유니캐스트 패킷이에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그 정보가 이 테이블 안에 없어요. A에서 B로 보내는데 이 B 테이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똑같이 뿌려버려서 통신이 이어지게 하는 게 이게 플러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래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얘가 무조건 다 플러딩을 하고 모를 때는 유니캐스트도 언노운일 때 대해서는 플러딩을 하고 알면 어떻게 하죠? 포워딩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플러딩이 바로 이 그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플러딩이 뭐냐니까 이렇게 말한 대로 뿌려버립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멀티캐스트를 이렇게 전송했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들어왔던 포트 빼고는 이렇게 뿌리죠. 맞죠? 그럼 얘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안 뿌려볼게요. 얘는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던 포트 빼고 이렇게 뿌리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들어왔던 포트 빼고 이렇게 뿌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갔던 것들이 여기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이렇게 플러딩을 하죠. 브로드캐스트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받은 거 뿌리죠. 얘도 이렇게 하면 받은 쪽 빼고 플러딩 하죠. 얘도 플러딩.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돌고 이런 식으로 역방향, 정방향으로 다 루프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보내면 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가긴 가지만 이 스위치 안에도 계속 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보내면 이쪽 양쪽 간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도착하면 얘한테 도착하지만 그게 또 이쪽으로 플러딩해서 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의 통신은 이루어지는데 어때냐면 이 안에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치의 루프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루프란 거는 왜 발생하냐? 이렇게 보면 전체가 이렇게 한 방향 돌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구성이 생겼죠? 바로 이 리던던시 구성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1대1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떠냐면 멀티캐스트를 전송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되고 들어왔던 게 받은 포트 제외하고 전송되니까 돌을 일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있더라도 돌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폐회로망이 이렇게 구조되는 이런 식의 폐회로망이 구성이 되면 이거는 폐회로망이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버리면 바로 루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이 리던던시 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루프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란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냈을 때 계속 도는 증상 양방향 이걸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스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톰 폭풍우잖아요.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언노운 유니캐스트도 똑같겠죠. 모르니까 도니까 이것도 이제 도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얘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왔을 때 한번 받고 이렇게 돌아서 또 왔을 때 얘는 받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동일한 패킷을 계속 받게 되는 루프에서 이 복제된 신호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돌아다니는 스톰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서 여러 개의 카피된 패킷이 얘는 계속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말이 받으면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 MACDB 인스테빌리티의 불안정성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에 포트 1, 여기가 포트 3, 여기 1에 해볼게요. 처음에 얘는 포트 몇에 기록되어 있죠? A는 포트 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스 주소를. 근데 요렇게 해서 돌면서 요렇게 오면 그 단말 주소가 어디 3번으로 들어오죠. 그럼 얘가 다시 3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렇게 이제 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뀌는 증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돌지 않고 또 어떻게 이렇게도 도는 게 있죠. 이렇게도 돌면 다음에 어떤 2번도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뀝니다. 동일한 맥 주소에 대해서 포트 번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맥 주소 테이블 자체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방향 루프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 계속 돌다 보니까 복제본 때문에 이쪽에 있는 단말들은 계속 똑같은 걸 여러 개를 받게 되고, 또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포트가 계속 바뀌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이 STP라고 해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것의 초기에 이제 이 표준은 뭐냐면 8021D라고, 요거 자체를 좀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이 스패닝 트리. 근데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뻗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이 밑에 원래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루트가 영어로 뿌리란 뜻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가고, 요 가지에서 다시 뻗어 나가고, 여기서 다시 뻗어 나가고, 여기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조금 거꾸로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가 뿌리가 있다, 뒤집어서. 그럼 이렇게 줄기서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나가다 여기서 다시 가지치기 나가고, 여기서 또 가지치기 나가고, 이렇게 가지치기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 요걸 우리가 다르게 보면 뭐냐면, 얘가 우리가 루트랑 근원이란 뜻이, 또 근본이란 뜻 있잖아. 뿌리는 원래 뭐 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회사 같은 데 보면 사장님이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이렇게 본부장이 이렇게 있죠. 본부가 조직도가 본부 1, 본부 2, 본부 3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뭐가 팀들이 있죠. 예, 이렇게 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나무의 구조가 우리가 사실 말하는 회사의 조직도랑 비슷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대면 뭐냐면, 여기 이제 팀이 있고, 팀에 있고, 본부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본부에 이렇게 조직이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트리 구조가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뭐 4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다섯 명이 이렇게 있다고, 뭐 사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풀메시 형태로 막 연결돼 있다고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사장이랑 다 연결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냐면, 얘가 이렇게 알려진 소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되다 보면 어떠냐면 중복으로 막 하는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얘한테 얘기했는데 또 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는 또 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는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지휘 체계를 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본부에 있는 사람하고 할 때는 이렇게 본부를 타고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요렇게 이 체계를 타고 가면 동시에 어떻게 되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원리가 스패닝 트리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난잡하게 통신하면 내가 얘한테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또 얘한테 들었던 얘기 또 듣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트리 구조를 하나를 근본의 레퍼런스 포인트 요걸 잡고 요 트리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게 뭐냐, 트리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으면 본부가 있으면, 만약에 팀이 있으면 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나무의 트리 자체를 확장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하나하나. 그럼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위치고, 요 안에 있는 요것들을 단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랍니다. 이 스패닝 트리. 요거는 스위치에 기본적으로 시스코 스위치판 모든 스위치에 기본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스위치 간에 제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2초마다. 향후에 나오겠지만 2초마다 BPDO라는 정보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 BPDO라는 거는 뭐냐면 브릿지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스위치 전에 나왔던 게 브릿지라 했죠. 그 용어가 원래는 스위치 프로토콜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옛날 용어가 그 노스테일지어 향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아까처럼 뭐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스위치 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자, 얘가 사장, 얘가 뭐 과장, 본부장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사장 다음에 본부장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매년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명함을 딱 주고 받으면 딱 얼마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내보다 계급이 높고 내가 낮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계급이 이 사람이 내보다 높은 사이고 낮은 사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함을 주고받듯이 이때 주고받는 정보가 이 BPDU라는 정보를 스위치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명함을 그리고 나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이제 알겠어.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장님이 있었고 우리 조직은 본부장 그리고 과장 이런 식으로 있게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명함을 받다 보니까 직접 체계가 과장, 본부장, 사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과장이 사장한테 이렇게 다이렉트 가면 안 되는 거 지휘체계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트리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과장은 항상 어떻게 본부장은 사장한테 이렇게 하고 과장은 어떻게 통신한다. 이 본부장을 거쳐서 이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통신하고 얘도 이쪽으로 통신하니까 결국 어디를 안 쓰죠? 여기는 안 쓰게 되네. 맞죠? 안 쓰게 되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요 링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 요 링크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요 링크가 죽었을 때만 요 링크가 살아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요 링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때는 비상으로 어떻게 링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휘 체계를 좀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BPDU입니다. 그래서 BPDU라는 거는 우리가 그 스위치 간에 이렇게 제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 간에는 제가 BPDU를 이렇게 주고받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떤 데서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BPDU 이렇게 스위치를 항상 보내거든요. BPDU를. 근데 얘가 BPDU가 이렇게 단말이 있으면 단말은 스위치가 아니니까 이걸 안 보내겠죠. 그리고 라우터도 어떻게 됩니까? 이 라우터들도 이걸 안 보내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제가 보내는데 BPDU가 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이쪽에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스위치는 뭐냐면 내가 항상 얘는 모든 포트로 살아있는 포트를 다 보내게 되는데 활성화된 포트 보내게 되는데 이때 BPDU를 받으면 뭘 안다는 거죠? 반대쪽에 네이버에 스위치가 나랑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안 오면 단말 또는 라우터 같은 장비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BPDU를 받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는 어떻게 루프를 차단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명함을 주고받아서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만 쓰고 요 나머지 쪽은 차단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는 요게 차단이 나면 이런 식으로 돌 우회로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별로 어떻게 되면 기능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딩 포트, 블락킹 포트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프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것만 쓰고 이게 장애가 나면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롤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살리고 평상시에는 얘를 쓰고 장애 때는 누구를 이걸 쓸지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제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제어 정보를. 그래서 제어 정보를 주고받아서 이 나쁜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루프를 차단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BPDU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포워딩과 블로킹을 바꿨다. 평상시에는 얘를 포워딩, 얘를 블락킹, 또 다를 때는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PDU 정보란 게 있는데 이 BPDU 정보가 이게 기본적으로 스위치 간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2초별로 주고받고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특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특유의 주소. 요 주소가 있는데 요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스위치에 보시면 요 앞에 요런 식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그럼 양쪽 간에 명함처럼 주고받냐.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프로토콜 아이디는 얘는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나서 이 버전이란 게 있는데 이 STP란 게 STP가 처음에 생기다가 그 다음보다 확장이 RSTP라고 확장되고 그 다음에 MSTP로 이렇게 버전이 나옵니다. 얘가 버전 0, 버전 2, 버전 3인데 버전 1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진보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타입은 뭐냐면 얘 안에 세부적으로 메시지가 이 BPDO 명함을 주고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고받는 이게 요 메시지를 컨피규레이션 BPDO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링크가 끊어졌거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톱플로이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에서 이 TCN BPDO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BPDO의 형태, 명함이 중에 장애 났을 때 알려주는 것과 평상시에 알려주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래그란 거는 뭐냐면 이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버전 정보는 이제 너무 쉬운 거지만 여기서 요 빨갱이랑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뭐가 나눌 수 있냐면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하고 요쪽은 다 뭐냐면 시간에 관한 정보, 주로 시간에 관한 정보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간에 관한 정보는 나중에 이제 한 챕터를 할 건데 요번 챕터에서는 요것을 이거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토폴로지 만들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당장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플래그 정보는 여기 보시면 이 8비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DP 같은 경우는 이 7번째 비트의 토폴로지 체인지와 이 0의 TCA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RSTP 같은 경우 이걸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되어 있다고 나중에 계속 요쪽이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요쪽 빨간색 위주로 이번 챕터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에어지는데 이걸 몇 개를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타이머 정보란 거는 항상 뭐냐면 루트 스위치가 전달한다 되어 있는데 요것들도 한번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계속 할 건데 이 중에 몇 개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자, 요런 식으로 아까처럼 제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사장 역할을 한다. 얘가 뭐 본부장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요 평상시에는 뭐냐면 이 스위치 제일 처음에 스위치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여기 BPDO라 했습니다. 이 제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런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루트 아이디란 게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요 스위치 이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 누구다? 바로 사장의 아이디 정보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아이디 정보를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여기는 자기 명함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냐면 여기는 자신의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주고받을 때 어때면 얘는 자기 그 사장 요쪽 얘는 보낼 때 얘도 보낼 때 되면 이 루트의 사장 아이디는 사장님을 넣고 여기는 자기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럼 사장은 둘 다 같겠네요, 맞죠?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코스트 패스란 거 뭐냐면 요게 원지로 연결될 수 있고 100메가로 연결될 수 있고 10메가로 연결될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이 대역폭에 따라서 이 포트가 가지는 대역폭에 따라서 다른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메가다. 그다음에 이렇게 19 뭐 100메가다 하면 뭐 4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주면 이 10메가는 이 비용이 높고 100메가는 작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이 비용이 우리가 돈을 쓸 때 적게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빠르니까 적게 쓴다는 개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속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속도를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 포트 아이디란 거 뭐냐면 여기 포트가 F0-3으로 연결됐다, F0-4로 연결됐다. 이런 포트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포트 아이디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요거 4개 기본 개념, 이 루트 아이디라는 거는 이 중에 사장 역할을 하는 트리의 루트 역할을 하는 그 아이디고, 요건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얘는 어떤 패스다 뭐냐면 이 포트의 패스트, 요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이해해 두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에이지란 건 뭐냐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를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커집니다. 얘는 처음에 0으로 보내면 여기서 오면 얘는 1로 보내고 얘는 또 다시 1로 보내고 얘는 다시 2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일식이 커지는 게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통과할 때마다 일식을 증가하는 게 돼 있고, 요 세 개란 거, 그리고 요 세 개들은 타이머란 건데 요 중에서 헬로 타이머란 게 있습니다. 여기 BPDO를 주고받을 때 2초마다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2초마다.
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에이지나 포워드 딜레이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하나만 알아두신 게 뭐냐면 요 타이머 정보도 누구만 바꿀 수 있다? 이 사장님만 바꿀 수 있다. 사장님만 시간을 줘요. 여러분들 출근 시간 9시로 하십시오. 8시 하십시오. 6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장 회사의 대표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표만 요 타이머 이 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결국 세팅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정보들은 결국 사장이 정한다. 나머지들은 그와 같이 동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개념이 이제 STP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나중에 BPDO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요 링크를 이제 안 쓴다고 해볼게요. BPDO를 찾으면서 사장 역할을 하는 스위치, 이게 본부장 역할을 하는 스위치, 본부장 역할을 하는 스위치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평상시 이용하다가 요거는 언제 쓴다 이렇게 링크가 끊어지면 돌아갈 때 쓴다 했죠. 예,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요게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스위치들은 다 자기가 모를 때는 사장, 뭐 본부장 1, 본부장 2 이렇게 역할을 한다 해볼게요. 처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제일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뿌립니다. 이렇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아니까 얘도 이렇게 명함을 주고 얘도 명함을 주고 어떻게 된다? 얘도 이렇게 명함을 주고 줍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명함을 다 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아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뿌리고 딱 명함을 딱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알죠? 자기 위치가. 아, 이 사람이 더 높네. 이 사람이 더 높네.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알고 나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처음에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루트라고 생각하고 제일 높은 줄 알고 뿌립니다. 근데 자기가 딱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제일 높죠. 이걸 뭐냐면 대장 역할을 하는 스위치를 루트 브릿지, 루트 스위치를 합니다. 얘가 딱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얘들은 이쪽은 더 이상 얘들은 뿌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만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들은 뿌리지 않고 사장이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면 요 밑에 만약에 스위치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본부장, 팀장 역할을 하는 그 스위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얘는 지시를 받은 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스위치들이 자기가 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지네이트, 이게 BPDO를 자신이 생성하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나중에 other 스위치는 just forward, they received, 그 뒤에 수신한 걸 자주 전달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만든 거를 얘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나머지 애들은 요걸 받은 거를 이제 던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루트인 줄 알고 다 서로 오리지네이트에서 뿌리는데 이게 딱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사장한테 이렇게 하지 명령하면 안 되죠. 예, 이제 오는 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STP BPD의 동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A라는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얘는 0으로 보냈다가 여기서는 1로 보내고 얘는 2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루트 스위치는 0으로 전송하고 통과 시마다 1씩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루트로부터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스위치에 보면 아까 BPD에 보시면 이 맥스 에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에이지 최대 시간에 최대 나이라 있는데 이 요렇게 포트별로 이 스위치별로 이 맥스 스위치에 이렇게 맥스 에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홉이 올라오다가 맥스 에이지 값이 기본 20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1, 0, 1, 2, 3, 4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20홉이 지나서 20이 돼버리고 만약에 이게 그 20, 뭐 21 이렇게 돼버리면 이 메시지 에이지가 맥스보다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BPDO는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설계를 안 하겠죠. 스위치 20단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메시지 A로 해서 이렇게 유효성 판단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한 거는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A랑은 이렇게 하나 뛸 때마다 증가하고 이 값이 맥스 에이지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맥스 에이지가 기본이 20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보다 커버리면 이제 그거는 오더라도 무시해 버린다. 그 명함은 가짜 명함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PDO는 이제 와이샤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더넷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조금 다르게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더넷은 제가 어떻게 그 패킷을 구성한다 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뭐 앞에 뭐가 있다 했죠?
앞에 헤더 부분이 있고 뒤에 트레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쪽에 뭐가 있다 있죠? 앞쪽에 목적지 주소, 데스티네이션, 소스 어드레스 여기 뭐 있습니까? 타입 상위 계층, 뭐 IP나 ICMP나 IP나 ARP나 알려준 상위 계층이 있고 뒤에 뭐가 있다? CRC 역할은 FCS가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전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L2 이제 제어 데이터, 빅비디오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목적이 아니라 제어 용도에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어 목적의 데이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LLC라는 거를 많이 좀 쓰기도 합니다.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 사실 그래서 이거 옛날 것들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DSAP, SSAP의 소스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라 해가지고 요 42가 16진수라면 여기 STP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컨트롤 비트는 UI 0x03이면 제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쓴다는 거건데요.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이더넷 프레임 8023하고 다르게 LLC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타이머 정보랑 이 토폴로지 만들 때 요 네 개를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루트 아이디가 루트 스위치 대장 역할을 하는 스위치고 브릿지 아이디가 자신의 아이디고 그리고 이제 각 포트별로 스위치의 포트별로 이렇게 포트별로 아이디가 있다. 그리고 패스 코스트란 거는 뭐냐면 그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그 포트의 패스 코스트를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 기능이 그것들이 바로 그 패스 코스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위치에서 이 STP에서는 이 기준점인 레퍼런스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루트 스위치를 이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설정하게 되고 얘가 어떻게 한다 했죠? 제가 시간 정보, 회사의 근태 시간 몇 시 출근하세요, 몇 시에 하세요, 몇 시에 하세요 이런 근태 정보를 얘가 정하게 되는. 그럼 얘들은 세팅 못하나? 얘들 세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장이 만약에 우리가 아무 직원이 너 내일 9시 출근해 말증 동료한테 할 수 있지만 아무 영향력이 없죠.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브릿지가 기본적으로 그 타이머 정보를 전달하게 돼 있고 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된다? VPD로 이렇게 생성하면 얘는 다시 이렇게 전달하는 나머지 애들은 받은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BPD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토폴로지 전파 이게 체인지가 뭐냐면 이 안에서 무슨 회사 내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장이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스위치는 실제 하나가 아니라 VLAN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VLAN별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요즘은 최초에는 이렇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하나였는데 이렇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차 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것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준 시간의 기준 또 BPD를 생성하면서 명령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요 기능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출하냐면 이 스위치 간의 대장은 어떠냐면 여기서 로이스트 가장 작은 브릿지 아이디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아이디가 브릿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선출하면 되는데 L2에서는 항상 이 작은 것들을 많이 우선시합니다. 작은 것들을 로이스트 작은 것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L3 같은 경우에는 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L2 때는 작은 것들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이 BPDO 명함을 주고받는데 이 안에 브릿지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 아이디 정보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8바이트인데 앞쪽에 2바이트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뒤에 맥 주소가 있는 게 일반 최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볼게요. 이 스위치는 처음에 이 브릿지 프라이어리티 값이 다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동일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 값이 이게 2바이트면 8 곱하기 2 하니까 16비트죠. 16비트인데 그 값이 어떻게 구성되면 이렇게 16비트가 되어 있으면 이 제일 앞에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요 값을 10준으로 변환해 보면 32768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3276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애들이 이게 다 10000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32768이고 이 뒤쪽의 값이 이제 그 타이일 때 브레이커 깨주는 역할, 동률일 때 뭐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우선인지. 이때 이 맥 주소가 작아진 놈이 루트 스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스위치 프라이어티가 얘가 0이다.
얘가 4096이다. 프라이어리티가 얘가 뭐 32768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프라이어리티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루트 스위치다? 제일 작은 놈. 얘가 루트 스위치다. 거예요. 루트.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프라이어리티를 일단은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를 1순위를. 근데 만약에 이때 이렇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도 프라이어리티가 0이에요. 얘도 0이에요. 얘는 32768이에요. 이렇게 1순위로 프라이어리티를 보고 나서 프라이어리티가 같으면 같아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뭐냐면 맥 주소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맥 주소를. 자 여기 보시면 왜냐 앞쪽에 있는 게 이것도 이게 더 결정적이죠. 뒤쪽에는 작은 LSB 그러니까 적게 영향을 주는 비트들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걸 먼저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루트가 되는데 이렇게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의 스위치도 맥 주소가 있거든요. AA 이렇게 6바이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BB 뭐 이렇게 00 돼 있으면 자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A가 숫자가 낮죠. 그러니까 A가 더 루트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스위치가 ID가 만약에 12 맥 주소가 이렇게 되다 1111 뭐 11로 11 돼 있는데 얘는 01 AA 뭐 AA 그럼 제일 앞쪽만 보면 11 얘는 01 뭘로 시작해? 얘가 더 0으로 시작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이 더 그 우선순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낮은 놈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같으면 이 맥 주소가 낮은 게 바로 어때 된다? 우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확장돼서 지금 익스텐디드 시스템 아이디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줘버리니까 단점이 뭐냐면 VLAN별로 좀 다르게 이제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루트 스위치가 이제 VLAN별로 따로 뽑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VLAN 정보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VLAN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 이 한 놈만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다르게 해보자. VLAN별로 좀 다르게 해보자. 우리 예를 들면 뭐 반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로 등수를 세울 수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들 등수를 세우게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스위치를 선정할 때 여기서 VLAN 값을 이렇게 살짝 중간에 익스텐드 시스템에 타주게 됩니다. VLAN별로. 그래서 이 VLAN별로 다른 아이디를 주고 싶어서 요 16비트를 쪼개서 앞쪽에는 4비트 우선순위를 주는데 뒤쪽에 VLAN 아이디를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 주소는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이 앞쪽에 원래는 16비트 요거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앞쪽에 4비트는 프라이어티 그냥 그대로 쓰고 뒤쪽 12비트는 VLAN 아이디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VLAN 아이디는 사실 이제 VLAN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뭐 설정이 불가능하고 만약 VLAN 1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VLAN은 우리가 그 802-1Q 할 때 배우겠지만 VLAN은 몇 비트로 표현했죠? 12비트로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까 4096이고 0부터 4095까지 쓰게 되죠. 12비트. 이렇게가 쓸 수 있는 범위인데 이 앞쪽에 두 개는 뭐다? 리저브 예약돼 있다 있죠. 그래서 1에서부터 4094까지 쓸 수 있다 했다 12비트로. 그래서 똑같이 이 익스텐디드 비트에 12비트에 이 12비트의 VLAN ID 값을 주게 돼 있고 이 앞쪽 4비트를 가지고 프라이어티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자리가 1일 때가 4096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상위 4비트를 표현하니까 10이면 802가 되고 이렇게 100이면 1638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4의 n승으로 떼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0이면 8192이지만 얘가 11이면 얘를 두 개 더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4096의 n배수로 옆쪽이 증가하게 되고 뒤쪽에다가 VLAN 번호를 이렇게 더해주면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VLAN 1이면서 우리가 기본 프라이어티가 32768이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스위치가 나오면 이렇게 기본 프라이어티가 32768인데 여기다가 VLAN 1일 때는 요 두 개에 대해서 32769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VLAN 1일 때 내가 요 값을 이렇게 세팅해서 3비트를
그러면 3비트로 하면 요거는 이렇게 16384, 8192 이렇게 다 더하고 그래 끝에 VLAN 아이디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4096의 1배, 얘는 4096의 2배, 얘는 4096의 몇 배, 4배지 않습니까? 결국 421 다음에 4096의 7배를 곱해준 거네. 맞죠? 7배 곱해주다 1을 더해준 게 되네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티는 결국 4096의 n배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작은 거는 뭐냐면 이 모두가 0이면 얼마? 0인 거죠. 0부터 이렇게 해서 61440 다 1111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항상 4096의 n승배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위치에 입력하다 보면 모든 VLAN인데 만약에 VLAN 1부터 4094 모든 VLAN에 대해서 예를 들면 0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면 0을 입력할 수도 있고 4096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4096의 정수배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데 내가 이 프라이어티를 원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하려는 방법 중에 뭐냐면 이 루트 프라이머리라는 명령을 시스코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 명령을 넣으면 현재 가장 낮은 브릿지 아이디가 가장 낮은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스위치보다 4096 낮은 값을 해서 강제로 루트 스위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최초에는 모든 스위치가 다 32768이기 때문에 얘에서 4096을 2배를 뺀 걸 24657이 되거든요. 요 값을 만약에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루트 스위치가 지금 현재 역할하는 게 어떤 스위치가 있다. 걔가 16384라 보면 걔보다 4096 낮은 이렇게 12288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룰이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컨더리 루트 스위치는 이 루트보다는 낮고 다른 것보다는 두 번째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항상 요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걸 권장을 합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해주는 게 좋다. 수동으로. 왜냐하면 얘는 초기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게 가장 낮은 스위치보다 낮은 값이 상대값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스위치를 0으로 주거나 아니면 4096으로 주고요. 두 번째를 8192나 4096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죽으면 이 스위치가 받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는 걸 좋습니다. 근데 저는 04096보다는 4096, 8192를 많이 주거든요. 혹시 나중에 바꿔야 될 때 걔가 0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지만 요거 개념만 알아둬라. 얘는 시스코에서 얘는 어떻게든 루트 스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루트 스위치 역할하는 스위치보다 4096 낮은 값을 하게 된다. 근데 왜 처음에 기본값 때는 이런 식으로 두 배를 4096이 아니라 두 개를 했나? 그거는 뭐냐면 얘가 4096에서 1배 한 거를 빼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얘보다는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를 빼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이 있다 아시면 되는데 그냥 쓰지 마라.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타사에는 이런 명령이 잘 없습니다. 시스코에만 이런 명령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프라이어티 직접 줘야 된다. 이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디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시스코 스위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스위치를 실제 어떻게 설정하냐, 제가 앞에 나왔지만 처음에 뭐부터 본다? 프라이어티를 보라 했죠. 프라이어티가 같다. 그럼 뭘 보라 한다 했죠? 프라이어티가 같으면 맥 주소를 봐야 된다 했죠. 자, 맥 주소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같네요. 여기까지는 같고 뒤에 얘 1이고 2니까 누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아이디 설정은 왜 필요한가? 프라이어티 설정은 우리가 모든 스위치는 이게 값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제조사마다 맥 주소는 옛날 것들이 번호가 낮고 새로 나온 것들이 번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시리얼 번호처럼. 그러면 가장 올드한 쓰레기 같은 스위치들이 루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스위치들이. 그래서 만약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년 된 스위치, 20년 된 스위치가 있는데 새 스위치를 딱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어티가 다 같은 상태에서는 얘 옛날 것들이 시리얼 번호가 낮거든요. 시리얼 번호가 맥 주소니까. 그럼 뭐 가장 오래된 20년 된 스위치가 루트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루트가 아까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시간도 설정 정보도 주고 토포리 체인지 변경됐을 때 알려주고 이런 정보를 해야 되는데 고성능의 스위치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 명시적으로 프라이어티 설정해서 신규 스위치나 아니면 가장 좋은 성능 스위치를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한다? 낮게 만들어 버린다. 앞에처럼 어떻게 뭐 4096이나 8192 이런 식으로 낮게 버려, 이거보다 낮게 만들어 버려서 어떻게 된다? 걔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루트 스위치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코스트.
이 패스 코스트라는 건 뭐냐면 스위치의 각 포트에 할당된 코스트입니다. 대역폭이 반비례하는데 이게들이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루트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얘가 설정이 됐어요. 얘는 프라이어리티가 0이고 얘는 32768인데 이제 우리가 관리자가 아까처럼 406의 정수배 가장 낮은 0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자,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100메가다 해볼게요. 얘가 100메가 이렇게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했던 이 포트 패스 코스트라는 건 뭐냐면 요 곳들마다 이 100메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계산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시스코에서 기본으로 얘를 19로 봅니다. 얘를 19. 만약에 이쪽에 이게 원기가 BPS다. 그럼 요 포트별로 요게 원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4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별로 이렇게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일수록 어떻게 된다? 값이 낮다 되는 겁니다. 저속일수록 높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내가 이것도 원지라 해볼게요. 원지면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트 스위치를 갈 때 요거는 19지만 이렇게 가면 4하고 다음 8이죠. 그러면 뭐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한 가고 얘는 두 개 돌아가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는 19지만 이렇게는 4하고 4 다음 비용을 합치면 8이죠. 그러니까 요 경로가 더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로는 뭐냐면 루트까지 가는 제가 베스트 패스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패스 코스트란 건 이 포트별로 속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루트 스위치까지 가는 경로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경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 코스트는 당연히 대역폭이 반비례하고 고속인데 적은 코스트를 가지는데 이거는 아예 안 씁니다. 이거는 아예 아주 초기에 나왔던 겁니다. 실제 시스코 스위치는 두 가지를 씁니다. 이 숏과 롱을 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스코 스위치들은 기본적으로 롱을 지원합니다. 롱 패스트를. 근데 롱 메서드를 지원하는데 옛날 지금 스위치들을 기본적으로 패킷 트레이스 스위치들은 기본적으로 숏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얘는 그냥 11 때는 100메가 할 때는 19, 원지일 때는 4, 10지일 때는 2, 그 다음에 20G일 때는 1입니다. 20G일 때는 이거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20G 이상의 속도는 100개 표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더넷에 지금 100G, 40G, 뭐 50G, 400G, 최근 800G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요 이상은 다 1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롱 메서드란 건 뭐냐면 20TB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TB는 최고 낮은 값을 1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기가다. 그럼 20TB에서 1기가를 나눠주면 이게 얼마 되냐면 2만이 되거든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포트 대역폭 속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값을 더 잘 표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비율적이지도 않죠. 100이면 만약에 10메가 100이면 100일 때 얼마 돼야 됩니까? 이 10이 되고 1일 때 1이 돼야 되는 거죠. 옛날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지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이 방식은 너무 비합리적이다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20지까지는 제대로 표현해 보자 해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98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일 때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테라까지 포트별로 코스트를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사용하냐면 여기서 패스코스트 설정 방법은 이렇게 패스코스트 메서드에서 숏, 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위치에 처음에 오면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 스위치들은 다 롱을 쓰기 때문에 뭐 주니퍼나 아리스타 대부분 다 롱을 쓰더라고요. 근데 시스코 올드 스위치는 숏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통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스위치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롱을 지원해요. 근데 얘는 숏밖에 지원 안 해요. 숏. 그러면 전체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면 다 숏으로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숏으로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시키는 게 좋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다 스위치가 있는데 대부분 다 롱이에요. 근데 얘는 숏이에요. 자, 숏이다. 근데 롱을 지원하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 숏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숏만 지원하는 애들은 이 롱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롱을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숏은 20G가 1, 그러니까 20G 10메가가 2고 20G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10G가 2인데 얘는 10G가 얼마입니까? 2000이죠. 근데 얘한테 2는 얼마냐면 20테라가 1이니까 10테라 BPS가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1을 설정해. 얘가 만약에 스위치에서
이 스위치에서 이게 1이라는 의미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얘가 얘 입장에서는 숏일 때는 롱인 입장에서는 1이 20테라인데 숏일 때는 뭐가 되냐면 2G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해석법이 달라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롱인데 숏 하나인데 숏은 롱을 지원 안 하고 롱 스위치는 숏으로 이렇게 다 바꾸면 되는데 숏으로 다 바꾸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숏은 20G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 100G 이런 포트가 나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100G로 연결돼 있고 만약 100G로 연결돼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수동으로 요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요게 100G 만약 100G면 이 100G에 해당하는 롱 값을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을 만약에 100G에 해당하면 여기서 앞에 보시면 100G면 200이잖아요. 숏이지만 원래는 숏은 얘를 값을 2로 주지만 여기다가 내가 수동으로 이 값을 그 100G에 해당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별로 패스 코스 값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을 변경하게 수동으로 정할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로드 밸런싱 할 때도 사용할 건데 이게 랩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패스코스트의 패스코스트 루트란 것은 뭐냐면 루트가에 가는 최고 그 경비를 다 누적한 비용이다.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여기 루트 스위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스위치 가는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이게 뭐 19죠. 19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로가 있죠.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얼마입니까? 19죠. 이렇게 돌아가서 가면 얼마입니까? 19, 38이네요. 그럼 얘는 어느 경로를 선호할까? 이 경로를 선호하겠죠. 이쪽 경로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루트 스위치는 얘다고 브릿지 아이디가 제일 작은 얘가 루트 스위치입니다. 루트 스위치가 얘는 4096, 8192, 4096이니까 누가 제일 작죠? 얘가 루트 스위치가 되죠. 제일 작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19죠. 이렇게 돌아가면 루트 스위치까지 가면 19, 100, 19 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죠? 요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맞죠? 얘 입장에서는. 자,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그럼 요쪽으로 가면 19인데 요쪽으로 가면 100, 19 돼야 되니까 어디가 제일 작다? 이쪽이 제일 작죠. 자, 요 스위치에서 볼게요. 요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루트까지 갈 수 있죠. 그럼 요쪽으로 갈 때는 38이고 요쪽에 가면 100, 119죠. 그럼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 군데도 써야 안 되는 게 어디입니까? 요 경로 쓰고 요 경로 요거 안 쓰죠. 요 경로를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SPP는 동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갈 수 있고 요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요렇게 가면 19인데 이렇게 가면 19 다 38이니까 요 경로 쓸 거고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가면 19인데 요렇게 가면 38이니까 요렇게 두 경로만 쓰겠죠. 그럼 어디를 안 쓰죠? 여기는 안 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 써서 평상시에 요 경로 쓰고 얘도 어떻게 된다? 평상시엔 요 경로만 쓰고 요쪽은 언제 쓴다? 요쪽 중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쪽을 뚫어 쓴다는 게 바로 STP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그 STP가 이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조금만 더 하고 짧게 설명하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STP 그럼 알고리즘의 결정 과정은 어떠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이 루트 스위치를 선출합니다. 이게 좀 전에 했죠. 어떻게 한다 했다? 바로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낮은 걸 하고 2순위가 뭐다? 맥 주소다. 같을 때는.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저희가 뭐 했죠? 이 루트 스위치까지 최단 거리 로이스트 코스트 좀 전에 여기서 배웠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패닝 트리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순위, 2순위까지 같았는데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샌더에 보내는 스위치의 브릿지 아이디와 샌더의 포트 아이디 이게 3순위, 4순위인데 요게 뭐냐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뒤에 예제가 있을 건데 제가 이거 지금 요것도 진짜 랩 너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랩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스위치 아이디는 1이라고 2, 3, 4수는 높아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브릿지 아이디가 스위치 아이디죠. BID 브릿지 스위치. 그러면 스위치 아이디가 최고 낮은 게 뭐가 됩니까? 루트 스위치죠. 그럼 얘가 루트 스위치입니다. 루트.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랩을 하면 예제를 해보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가는 경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이때 요 것들이 다 원지네요. 원지. 자, 원지일 때는 자 얼마입니까? 우리 숏일 때
자, 한번 볼게요. 숏일 때 원지는 4네요. 4. 자, 경로 패스트 코스트가 다 4네요. 자, 패스트 코스트가 다 4입니다. 자, 여기 다 4입니다. 4. 다 4입니다. 원지라서 4입니다. 패스트 코스트가. 자, 4입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4만 되는데 이렇게 가면 10이죠. 그럼 얘는 어디를 쓴다? 요 경로만 쓸 거다. 맞죠? 자,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가면 4인데 이렇게 가면 뭐다? 12죠. 그럼 어디? 얘는 요 경로, 요쪽 경로를 쓰고 싶겠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 스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네요. 88로. 그럼 요럴 때 어떻게 하냐? 자, 1순위가 자, 제일 처음에 루트 스위치를 선출하고 두면 패스 코스트를 더한다 했죠. 루트 스위치, 패스 코스트 루트까지. 요건 누적 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적 합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나온 거죠. 일때는 뭐냐면 샌더의 BID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루트 스위치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뭘 설명드렸죠? 루트 스위치가 만들어지면 얘가 어떻게 해죠? 이렇게 BPDU를 뿌린다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 받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착하면 얘는 다시 중계하고 얘를 중계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BPD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서 받거나 얘한테서 받겠죠. 이렇게 받을 겁니다. 루트로 가는 가까이에 있는 얘들한테 받을 건데 이때 뭐냐면 이 샌더 BID 이렇게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얘는 얘한테 하고 얘는 받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아이디가 더 낮은 걸 봅니다. 이때 샌더 아이디가 낮은 거. 얘도 설정할 때 얘는 이 전체 스위치 중에 제일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면 마지막에 보내는 중에 낮은 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이 제일 낮고 나머지 2, 3, 4 순으로 이 스위치 아이디가 커지니까 얘가 만약에 0이면 얘가 뭐 브라이트가 4096, 얘가 뭐 8192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럼 낮은 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4192고 얘가 뭐 8192 이렇게 넣으면 얘가 낮은 쪽이니까 얘가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받았을 때 요까지는 같지만 누굴 선호한다는 거죠? 얘한테 받은 걸 선호한다는 거죠. 예. 요 샌더 BID가 낮은 게 우선하기 때문에 항상 이는 다 로이스트입니다. 로이스트 제일 이거 비용도 제일 낮은 거 로이스트.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요쪽 경로, 얘는 아까 어떻게 됐죠? 얘는 아까 요쪽 경로, 얘는 요쪽 경로, 얘는 어떻게 요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오고 얘 입장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경로가 있겠지만 일단은 요까지 경로 요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느 걸 택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오나 다 코스트가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요게 똑같으니까 444 10이 똑같다는 소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요쪽 경로 두 개 중에 어디를 써야 되냐? 이때가 마지막 얘도 뭐냐면 이때는 샌더의 브릿지 아이디까지 갔죠. 요렇게 오는 거 마지막에 한테서 둘 다 보냈으니까 이까지도 같아져 버립니다. 자, 이때는 어떠냐면 샌더의 포트 아이디라는 걸 개념을 씁니다. 이 포트 아이디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포트 아이디는 얘는 포트 5번으로 보내고 얘가 둘 다 얘쪽이 다 포트 5, 5, 6, 6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싶으면 샌더의 포트 아이디가 얘도 항상 로이스트 낮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5번에서 보내고 6번에서 보내니까 어떻게 된다? 보내는 놈이 이쪽 5를 보내는 놈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6번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5번 쪽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트리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 1순위 그래서 루트 스위치를 가장 많이 뽑는다. 항상 로이스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 스위치까지 최단 거리를 우리 했죠. 세 번째 뭐냐면 이거 두 개가 같아 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내줬던 그 샌더의 브릿지 아이디를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같아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포트 아이디로 합니다. 근데 이 포트 아이디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 우선순위랑 포트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 프라이어티는 기본적으로 다 128로 일반 같아요. 0에서 24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다 같기 때문에 이 포트 번호로 하게 되는데 이 포트 번호는 스위치가 만약에 F0-4번 포트다 그러면 4고 F0-5면 5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낮은 포트 쪽에 연결된 것이 더 낮단 말이에요. 낮으면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로이스트. 그래서 이 예제 요 구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5번, 얘는 6번이니까 얘는 이까지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포트 아이디로 해야 되는데 이쪽이 포트가 낮아서 그렇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패스 코스트까지는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놈이 2에서 3에서 받은 것 중에 2가 더
낮으니까 더 우선순위 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예제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요것들도 다 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까지만. 자, 스위치 ID 1이 제일 낮고 2, 3, 4 높아진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낮은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순으로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자, 속도는 다 동일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원지일 때는 패스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숏일 때는 4였지 않습니까? 다 4로 이게 4입니다. 4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볼게요. 루트 스위치는 뭐냐면 제일 낮다니까 스위치 1이 다 루트죠. 루트. 이렇게 루트를 다 선택해 주면 됩니다. 됐죠? 루트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경로가 있다? 요렇게 가는 방식이고 요렇게 가지만 이게 되면 4인데 이렇게 하면 4고 이게 8이니까 어디로 간다? 이 입장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루트 스위치가 하면 8이고 이렇게 하면 4니까 누구 어떻게 간다?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쓰이는 거 어디다? 여기가 안 쓰이네. 맞죠? 자,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자,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짧으니까 요 경로로 갈 겁니다.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어디로 가죠? 예, 이게 더 패스 코스트가 짧죠. 요걸 씁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스위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도 8이고 이렇게 가도 8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했죠? 마지막으로 보내준 걸 보라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쪽이 우선인데 이런 순으로 올라가니까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경로 요거 다 쓰는 안 쓰인 게 어디죠? 요 경로가 아마 다 안 쓰일 거다. 요건 나중에 더 배울 건데 이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것들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더 있을 뿐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죠? 포트 1, 2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 2가 있으면 원래 어디 쪽에 낮은 쪽, 이 높은 쪽을 안 쓰게 된다. 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서는 요거입니다. 요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루트 스위치를 선출하고 코스트 그리고 마지막 보내는 브릿지의 포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다 이 뒤에 이것을 위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 패스 코스트 할 때는 뭐냐면 실무에서는 숏 롱을 먼저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스위치별로. 그래서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10G 이내의 속도만 있으면 사실 이게 요 숏수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속도가 10G다 이러면 사실 이 숏수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숏수 같은 경우는 20G 이상만 일이기 때문에 10G 전까지는 그냥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10G 이상의 속도가 있는 스위치 100G, 40G 뭐 이런 것들이 쓰는 곳들은 롱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웬만하면 롱을 지원하면 다 롱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롱으로 웬만하면 가는데 혹시 중간에 이제 지원 못하는 스위치가 혼재되어 있으면 숏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 20G 이상이 있을 때는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회사는 대부분 다 아직까지 소규모 회사들은 10G까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